윤석열이 어제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경찰의 최후 통첩마저 묵살한 것입니다. 내란 수계가 거리를 활발하게 놔둘 수는 없습니다. 특검이 나서야 합니다. 윤석열 구속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수사에 임하겠다는 조은석 특검의 말을 지키는 일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사실상 경찰의 최후 통첩인 3차 출석 요구를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요, 내란 수괴가 거리를 활보하게 놔둘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특검이 이제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석 특검 임명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특검에서 소환조사 요구하면 응하실 건가요? 포고령 문건 작성 전에 김 전 장관에게 지시하신 바 있습니까? 윤석열이 어제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경찰의 최후 통첩마저 묵살한 것입니다. 내란 수계가 거리를 활발하게 놔둘 수는 없습니다. 특검이 나서야 합니다. 윤석열 구속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수사에 임하겠다는 조은석 특검의 말을 지키는 일입니다. 경찰이 강제 구인에 나설지 여부가 이 관심이었는데 결국에는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특검과 함께 이 체포영장 신청 내용 등을 협의한다라는 계획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 경찰이 그러면 특검에다가 이걸 넘기게 되는 건가요? 지금 협의 중인 걸로 네. 알려져 있습니다. 그 시점이라 시기 필요한데 이제 소환 요청에 계속 불응하면 결국에 이 강제 절차에 착수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혹시라도 법원에 신청한 영장이 기각되는 상황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지금 어느 단계까지 수사가 돼 있는지 그리고 이제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구속영장 발부 등과 관련돼서 아마 특검과의 긴밀한 협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곧바로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특검이 오늘 특검보도 다 임명이 됐고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요. 그리고 파견 검사도 받았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무 공간 문제 때문에 지연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과거 특검에서는 이제 고검으로 들어가면서 사실 여러 가지 수사를 위한 준비가 거의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내란 특검이 곧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를 착수해서 인신과 관련된 문제까지 신속한 검토가 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아마 네. 경찰과 협의를 통해서 내란 특검이 이후 절차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내란 특검은 또 수사 개시 첫날인 지난 18일이었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오는 26일 구속기간이 만료되죠. 그렇게 되면 석방해야 하는데 김용현 전 장관 불구속 상태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추가 기소를 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지배적이고요. 이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이건 불법 기소다, 나를 구속을 연장시키려고 하는 불법 기소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로 볼 때 김용현 전 장관 말고도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대상이 많죠. 자, 그래서 김 전 장관 외에도 내란 등의 혐의로 구속된 주요 피고인들 역시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란 특검이 이들을 또 추가로 기소할 가능성도 당연히 연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혐의가 포착이 되고 정말 구속을 해야 할 필요성이 더 있는 그런 물증을 확보한다면야 재판부가 받아들이겠지만 사실 이 법과 원칙은 무엇입니까?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도 강조했던 것이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늘 주장해 왔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이 석방이 된 상태에서 거리를 활보한다든지 대국민 메시지를 낸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부정적으로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점도 저는 10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보기 싫어서, 듣기 싫어서, 그냥 놔둘 수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기소하고 구속해야 된다. 이게 과연 우리나라의 어떤 절차적 그런 재형 법정주의에 맞는 것인가라는 문제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혐의가 있다면 그것을 소명해서 재판부의 판단을 받는 것이 맞는 것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특검의 이런 행보들을 보면은 다소 좀 민주당과 정치적 코드를 맞췄다라는 의심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공정성 시비가 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증거와 혐의로 네. 이것을 다퉜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란 특검만큼이나 3대 특검 가운데 속도를 내고 있는 특검이 또 있죠. 바로 김건희 특검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주가 조작과 인사 개입, 선거 개입 이런 내용들 포함해서 수사 항목만 무려 16개입니다. 가장 그 항목이 많은데요. 이 때문에 최대 205명 규모의 수사팀이 꾸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초반 가장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지난 4월부터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고검 수사팀이 최근에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추가 녹음 파일을 대량으로 확보를 했죠. 그러면서 이전에 먼저 이 수사를 했던 서울중앙지검의 부실 수사 논란이 더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라면서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4년 동안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도 김건희를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이 특검이 출발하자마자 새로운 녹취 증거를 우연히 찾았다고 합니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그동안 김건희를 비호해온 정치검찰은 특검의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도이치 사건의 경우 지금 전인 수사팀 수사 필요성도 많이 나오는데 입장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백정과 사안을 파악한 다음에 같이 논의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 공공연스럽게도 이렇게 핵심적인 증언 녹취가 4년 동안 안 나왔다는 게 좀 이상하다라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분위기에서라면 고검이 서울중앙지검을 수사하거나 뭐 이런 상황도 펼쳐질 수 있는 건가요? 서울중앙지검을 수사할 수는 있는데 네. 그 수사가 2021년도에 처음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때 아마 이제 그 거래 방식을 갖다 이렇게 전화 주문 방식이냐 아니면 홈 트레이딩 HTS 방식이냐, 그러니까 이 단말기각하는 주문 방식. 그것 때문에 그 미래에셋의 경우에는 이제 홈 트레이딩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는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 안 시킨 거죠. 네. 그러니까 특정 검사가 결정했다기보다는 회의 통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약간의 그 본인들의 세팅 잘못은 있어요. 그런데 네. 이걸 의도적으로 했다라고 보기 굉장히 어렵고 네. 그 외에 서울고검에서 이 부분도 수사해보자라고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서울고검이 잘한 거지 중앙지검이 의도나 과실이 중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알겠습니다.